예, 예, 오늘도 한국 문명 이야기 4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산책 201번째인데요. 제목은 제가 그 앞 시간에 설명하였던 문재인은 민주화의 성지인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 가야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울경의 터전을 잡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산, 평산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한국 문명 이야기 그 48번째 강의로 했죠.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국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면서 헌법상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해야 할 책무와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개인의 사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같이 공직에 나가지 않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주어진 삶을 가족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낙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고요. 이낙연은 호남을 배신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당의 요청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추미애를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 고로 윤석열이는 검찰 쿠데타를 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로 윤석열이가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검찰 쿠데타의 세력들을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국가를 규제하고 포획한 상태가 되었던 것을 문재인과 이낙연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변희재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깊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특수부 검사들의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거짓말하고도 민주당이 윤석열을 내버려 뒀던 일이었다든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국가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우리는 바라보았던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일파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이란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를 치렀던 동지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이낙연은 최승해 동양대 총장과 대화에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지금 잃어버린 한국의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지 우리는 지금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국가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제가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미 망조가 들었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우리들이 수수만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염치와 체면이 무너져 버린 이 오늘날의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다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적인 대화를 했던 것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들어대어 친구를 배신하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정의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역사적 통시성과 시대적 공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친일 부역 부패 세력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도 곽상도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50억을 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이런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두고 있는 검사 나부랭이들이 온갖 불법을 조작하고 범죄를 날조하여 인권을 유리하고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공정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문명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 우리의 문화와 우리 정서 속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와 체면이 없는, 그래서 동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동지를 팔아먹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호남과 같이, 호남인으로서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낙연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두는 바로 우리는 어느 뜻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인간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통, 뿌리, 문화와 신앙과 사상이, 철학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다 출세하고 자식 출세시키기에 바빴던 그 시기에도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상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여사의 새발견, 고려사의 새발견 이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 정통 사서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륙백제, 호남백제, 일본백제를 밝혔었고, 가야가 일본에 건너가서 가야 고분을 만들고 했던 그와 일본으로부터는 일본부라는 식민사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동북공중에 동북삼성을 걷게 고구려도 중국 중화사상의 하나의 그 석국으로 이해하는 이 동북공정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재발견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 문명을 바로 세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흡한 실력이지만 꾸준히 줄기차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명 이야기 마지막 50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4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한국문명 학수능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